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생긴 여러 개의 포탑을 가진 전차 M3 리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포탑이 여러 개인 미국의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끔찍한 참호전이 지속되고 전선은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10km를 전진하는데 연합군은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독일은 4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하는 것은 서로에게 손해였고, 이때 전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1916년 영국의 마크1 전차는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놀라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죠. 그때부터 세계는 전차 개발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차를 운용해본 경험이 없던 터라 실험적인 전차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당시 미국은 전차를 비롯한 무기 개발 능력이 많이 부족했고, 유럽으로부터 전차를 면허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FT-17 등의 전차를 면허 생산하며 미국도 스스로 전차를 개발할 수 있게 기술을 꾸준히 개발했지만 실력이 쉽게 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장거리 폭격기와 같은 항공기 개발에만 관심이 많았지 전차 개발은 관심 밖이었기에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죠. 미국은 이미 멕시코, 캐나다와 서열 정리를 해둔 상태였기에 직접 전차를 끌고 가서 때릴 일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계속 유럽에서만 일어났으니 말이죠. 유럽까지 탱크를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미국은 폭격기를 이용하는 것을 훨씬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는 다시 전쟁을 하지 말자며 베르사유 조약 등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은 마냥 폭격기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대전으로부터 경제가 황폐화된 독일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불만과 여러 시대적 상황이 겹쳐 독일은 다시 전쟁을 일으켰죠. 미국은 아차 싶었습니다. 전차가 필요한 일이 생겼으니 말이죠. 동시에 독일군의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보니 기존의 전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중전차였던 M2로는 부족하다고 여겼기에 1940년에 1500대의 M2를 생산할 계획을 취소하고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M2 중전차는 포신이 37mm 수준으로 매우 약했고, 경쟁 모델이었던 독일의 4호 전차는 주포가 75mm였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75mm 포를 달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미국의 포탑을 제대로 생산할 기술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당장 전차를 개발할 시간이 필요했고, 심지어 M2의 1500대 생산부는 취소했는데 독일은 유럽을 휘젓고 다니고 아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임시 방편으로 당시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이용해 당장 쓸 수 있는 전차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1940년 전차를 급조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은 75mm 주포 개발에 성공했으니 이걸 어떻게든 전차에 쑤셔 넣어야 했습니다. 포탑을 제대로 만들 수 없었던 미국은 정석으로 전차를 만들 수 없었고, 결국 중앙의 상단 부분에 달아야 하는 주포를 전면 우측에 장착하게 됩니다. 75mm 포는 전면 우측에 하나를 달았고 방어력도 꽤 많이 올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세계대전과 달리 훨씬 전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전차끼리 싸우는 경우도 매우 많았는데요. 그래서 전차도 일반 보병처럼 엄폐하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헐다운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구덩이에 들어가 포탄만 내밀고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훨씬 안전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죠. 하지만 75mm 주포가 차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포탑의 회전 반경이 제한적이었기에 사각지대가 많아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없었죠. 미국은 다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 결과 전차 위에 회전 방식으로 과거 M2 중전차가 사용하던 37mm 포를 하나 달았죠. 이런 식으로 포탑이 두 개나 달린 괴이한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지만 미국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B1 전차도 이와 비슷한 형상을 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프랑스제 무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프랑스가 이렇게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대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1941년 1월 첫 시제 전차인 T5E2가 생산되었고, 내부적인 테스트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괴상하게 생겼지만 프랑스도 만들었고 테스트도 괜찮았으며 독일은 유럽에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단 1년 만에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 전차를 양산하기로 결정합니다. 동시에 이름을 M3라고 짓게 되죠. 그렇게 썩 좋은 전차는 아니었지만 한 대의 전차라도 더 필요했던 유럽에서는 M3 전차를 대환영했습니다. 영국에도 M3 전차를 보급해 주었는데요. 영국군은 75mm 주포의 화력을 만족스럽게 생각했고 영국군의 과거 총사령관이었던
리의 이름을 붙여 M3 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M3 리는 전장이 5.64m이며 높이는 3.12m입니다. 승무원은 7명이나 탑승하죠. 최고 속도는 시속 42km이며 항속거리는 190km 정도였습니다. 중량은 30톤이었죠. 무장은 75mm포 한문과 37mm포 한문, 그리고 7.62mm 기관총 2정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전차 생산 기술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포탑이 많이 달려있으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75mm 주포는 독일 전차와 교전을 벌일 정도는 되었지만 독일 전차에 비해 화력이 열세였습니다. 37mm 포는 자주 고장이 나서 신뢰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승무원이 운용하다 보니 내부는 덥고 습했기에 작전을 수행하기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장갑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전면 장갑은 5.1cm나 되었지만 전면 장갑 중에서도 가운데 부분의 장갑은 3.8cm로 더 얇아 취약했습니다. 상단 포탑의 장갑은 1.3cm로 거의 방어가 불가능했죠.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방어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M3 전차는 먼저 영국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두정의 기관총은 툭하면 잼이 걸려 나가지 않았으며 내부는 너무 정신이 없어 무전기 채널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37mm 포는 제대로 조준이 어려워 적을 맞추기 힘들었고 75mm 주포는 쏠 수 없는 각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기에 영국군은 M3를 조금 개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전차가 바로 M3 그란트인데요. 37mm 회전포탑의 크기를 키워 조준을 용이하게 했고 연막탄을 설치해 차량의 생존성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7명의 승무원은 너무 많았기에 1명을 빼서 운용하기로 했죠. 당시 함께 독일을 공격하는 소련과 미국은 동맹국이었는데 소련에도 전차가 부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M3를 무려 1386대나 보급해주게 되는데요. 심지어 배로 운송하다 410대를 잃어버렸는데도 저렇게나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소련은 이 M3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소련에서도 딱히 좋은 반응을 얻진 못했습니다. 소련 군부에서는 미국이 전차도 주니 고마워했지만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직접 M3를 타는 병사들은 7인용짜리 움직이는 관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승차감은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황천길을 편안하게 가는 관짝인 것이죠. 그래도 미국은 나름 만족하면서 썼는데요. 특히 일본과의 전투에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독일의 전차가 워낙 강력하기에 상대적으로 힘을 못 썼지만 일본에서 만든 치아 전차는 정말 최악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죠. 치아 전차는 일본에서 중전차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그다지 화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의 스튜어트라 불리는 경전차의 장갑도 뚫지 못했습니다. 경전차이기 때문에 장갑이 굉장히 약한 수준이었지만 치아 전차는 중전차인데도 경전차를 못 부수는 것이었죠. 심지어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자 일본군은 스튜어트 경전차를 중전차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M3 리도 스튜어트와 비슷한 수준의 장갑이었으니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문제없이 활약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위에 올려진 37mm 포로도 일본의 치아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했는데요. 일본과는 보통 정글에서 싸우는 경우가 많아 많은 수풀 때문에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5mm 주포로 풀을 치우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37mm 포로 사격해서 전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75mm 주포는 풀 치우는 용도로 정말 훌륭했다고 하죠. 일본군은 M3 리를 상대하면서 상당히 고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튜어트를 노획하여 M3 리를 맞서야만 했던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전차로는 도저히 M3 리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M3 리는 원래 미국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개발하던 전차가 탄생하기 전까지만 임시 방편으로 사용된 전차였지만 무려 6,258대나 생산했습니다. 1941년 8월부터 1942년 12월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미친듯이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차를 공장에서 자동차처럼 찍어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가 M3 리의 생산을 담당해 엄청나게 찍어내었습니다. 결국 원래 계획하던 전차인 M4 셔먼 전차의 등장으로 유럽 최전선에서 후방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M4 셔먼이 등장하기까지 M3 리를 굉장히 많이 개량해 사용했는데요. 초기 버전인 M3 리와 영국이 개조한 M3 그란트, 리의 차체 상단 부분을 강력하게 보완한 M3A1과 M3A2, 엔진을 교체해 기동성을 향상시킨 M3A3, M3A4, M3A5, 차체에 105mm 곡사포를 얹은 M7 자주포, 똑같은 차체에 155mm 곡사포를 얹은 M12 자주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차를 구조하는 군함차, 지휘차 등 정말 많은 버전으로 개량해서 사용하곤 했죠.
이렇게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M4 셔먼 전차의 등장 이전의 공백을 무난하게 잘 채워주었으며 풀을 치우는데도 일가견이 있는 전차 M3 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